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된 오행을 알 수 있도록 5가지 오행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오행을 바로 알면 그 다음 적용시킬 금전운과 또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또 가장 최적화된 그런 풍수 전략이 제시될 수 있겠죠. 초점은 여러분들이 재물발복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맞추겠습니다. 풍수의 기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각자의 오행을 먼저 좀 그 기운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. 오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, 화, 토, 금, 수를 의미하죠. 오행을 감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오행의 구성을 살펴서도 알 수 있고요. 또한 오늘 다루게 될 이 풍수의 기운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 감정의 기운, 또 정신적인 기운, 또 정서적인 기운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사주팔자로 짚어보는 오행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. 그 기운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오늘 다루는 이런 접근 방법이 더 피부로 와닿기 때문이고요. 또 사주팔자로는 예를 들어 화, 즉 불의 기운이 강한 그런 사주라 하더라도 그 사주체인 사주의 주인은 실질적으로는 또 물기운이 더 절대적인 지배를 하는 물기운의 오행으로 또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. 이런 경우에 그 사주팔자에 고정화된 그런 자꾸 해석에 집착하다 보면 분명 그 사람에게는 그 사주팔자의 불기운이 아닌 물의 기운을 보강하고 또 보완하고 또 물에게 에너지를 주는 쪽으로 풍수의 기운이 배치가 되고 또 그런 풍수 전략이 필요한데 정반대의 처방만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운세나 또 풍수에서 그 처방이 잘못되면 또 이런 시간 낭비도 없는 건데요. 더 나아가서 그 왼쪽 다리를 긁어줘야 되는데 멀쩡한 또 오른쪽 다리를 긁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나중에는 결국 멀쩡했던 다리가 손톱이 올라서 까지고 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죠.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이 오행을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오행은 물이다, 불이다, 흙이다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. 이때에도 그 5가지 오행 중 4가지는 배제하고 또 하나의 오행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. 이 5가지의 그 특징과 또 기질이 모두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다만 그 정도나 또 양이 많고 적음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오행을 배쳐가는 그런 자세가 아닌 공생관계처럼 여럿의 그 오행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대표 오행을 여러분들이 그 찾는 기분으로 이 영상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을 때 또 그 사람에 맞는 또 제일 좋은 그런 풍수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. 목기운, 나무기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특징, 기분, 행동에서 이런 특징들이 강하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오행 가운데 목의 기운, 나무의 기운이 강한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. 목기운의 특징 첫 번째는 성격이 늘 진취적입니다. 나이 불문하고요. 또 생각이 과거 집착이나 또 과거 지향이 아니라 항상 그 미래 지향적이고요. 또 두 번째는 그 동년배나 또 연상보다는 연하와 또 소통이 더 잘 된다면 또 소통뿐만 아니라 실제 친구도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이 어린 그런 친구들이 더 많고 더 잘 따른다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또 목기운이 강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소유욕이 강합니다. 물질이나 또 사람이나 또 자신의 것에 대한 그런 소유욕이 아주 강한데요. 이것은 질투나 또 금전집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. 성취나 뭔가 좀 소속이 정해진 것에 대한 그런 애정이 좀 남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네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강하죠. 해보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고요. 또 지적인 탐구가 남다른 경우도 있고요. 또 만학도의 기질이 강하다든지 예를 들어 신문을 보더라도 첫 장에서 좀 끝장까지 거의 빠뜨리지 않고 목차라도 좀 훑어보는 그런 성격이라면 역시 목기운이 강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. 5번째는 사람의 말을 좀 잘 믿는 편이다. 그러면 역시 이 경우에도 목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 속든지 안 속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또 사람의 말을 좀 잘 믿는다면 목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. 6번째는 안 하면 몰라도 무슨 일을 하면 승부욕이 아주 강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도 목기운이 강한 사람입니다. 다음으로는 이 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열정과 정열이 좀 남다르다면 이런 경우 당연히 그 불의 기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열정이나 정열, 또 사랑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불기운이 강한 것이고요. 두 번째는 그 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성격이 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. 늦게 반응하는 걸 좀 싫어하고요. 또 늦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급한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경우 또 불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다혈질 소리를 한두 번 좀 듣게 된다면
이런 경우에도 역시 불의 기운이 강한 그런 분들이고요. 또 네 번째는 동물에 대한 그런 사랑이 보통 이상이면 역시 이런 경우에도 불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 다섯 번째는 손이 좀 큽니다. 손발의 그런 손이 아니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좀 남아서 버리더라도 모자란 것을 좀 못 봐주는 그런 스타일이죠. 오래간만에 온 조카에게도 용돈을 좀 크게 손에 쥐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역시 이런 경우에도 불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 여섯 번째는 자신의 그 음식에 대한 조예나 또 미식가 기질이 있다면 역시 불의 기운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. 음식이라는 단순한 그 하나의 기준이 아닌 그 안에는 또 에너지 흡수가 좀 왕성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말하기 때문이죠. 일곱 번째는 이성과의 친교를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역시 불의 기운이 강한 오행으로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그 이성은 이성관계 그리고 또 꼭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이성으로부터의 어떤 친교를 함께 말합니다. 남자분이시라면 여자로부터 또 여자분이시라면 남자로부터 관심, 친절 또 친교의 기회가 아주 많다면 이런 경우에도 역시 불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. 다음엔 토의 기운인 분들 알아보겠습니다. 자신이 생각했을 때 또 지금 설명해 드릴 이런 기운이 많이 보인다면 이런 경우 또 오행의 기운 가운데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한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됩니다. 첫째,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옛 것에 대한 그런 애정과 또 애착이 깊은 경우 이런 경우 토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신속한 어떤 의사결정보다는 여러 번 심사숙고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선호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한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주위의 친구나 또 지인들이 자신에게 중요하게 의논이나 자문 또 조언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 즉 자신의 어떤 나이나 또 삶의 경륜을 떠나서 주로 남들을 좀 케어하고 또 상담해주고 또 경청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는 이런 입장이 된다면 역시 그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. 나이가 같은데도 또 친구들이 자신에게 좀 조언받는 걸 좋아한다면 이런 경우 역시 해당이 되겠죠. 또 네 번째는 현금 투자보다는 적금 드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경우 역시 토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. 다섯 번째는 인맥이 좀 유별나게 넓다면 이런 경우에도 토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. 또 여섯 번째는 상대가 좀 상처받을까봐 바로 좀 말을 하지 못하고 한참 우회적으로 좀 말을 돌려서 한다면 역시 이런 경우에도 토의 기운이 강한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는 금기운인 사람들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마음속의 따뜻함과는 좀 별개로 첫인상이 남들에게 좀 쌀쌀맞다고 그런 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면 이런 경우 금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 넷째, 할 말을 누구 앞에서든지 또 어느 장소에서든지 꼭 짚고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라면 바로 금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. 다섯 번째는 별것 아닌 것도 내가 입으면 좀 폼이 나고 내가 하면 좀 부티나게 상대들이 본다면 이런 경우에도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입니다. 여섯째는 상대가 나를 좀 배신하지 않는 한 내가 배신을 하지 않고 또 인간관계가 좀 상대적으로 아주 긴 기간 동안 유지되는 그런 경우라면 역시 금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는 수기운, 물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누군가를 좀 돌보는 것을 돌봄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면 이런 경우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입니다. 둘째, 남들은 좀 움츠려드는 겨울에 자신은 좀 더 멋을 낸다든지 더 활동적이 된다면 또 겨울 여행을 좀 선호한다면 이런 경우 물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. 셋째, 수면 위에 우아한 백조도 그 수면 밑에서는 분주한 그런 물 갈퀴질이 필요할 텐데요. 겉에 보이는 게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내면의 세계가 좀 새로운 세계로 가득하다면 이런 경우에도 수기운이 강한 것입니다. 넷째, 이성이 유난히 좀 잘 따른다면 역시 수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다섯째는 그 자신의 감정과 또 생각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런 경우에도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고요. 여섯째는 직감과 영감 또 예지력이 남보다 좀 뛰어난 그런 경우에는 역시 수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5가지의 오행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모든 사람은 이 오행의 성격이나 특징이 모두 들어있는데요. 다만 어떤 풍수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대표 기운을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정하셔야 하는데요. 또 지금 당장 정하기 그런 분들은 또 시간을 갖고 또 이 영상 시간 나실 때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좀 여러 가지 기운 가운데 그래도 이 기운이 나의 경우는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의 오행이 정해질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.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간판 오행, 즉 대표 오행 한 개를 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또 각 오행에 맞는 그런 재물복 상승에 도움이 되는 그런 풍수 전략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
자신의 대표 오행이 목인 분들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경우 그 목이 가장 취해야 될 그런 기운은 물의 기운이 되는데요. 즉 목의 기운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물의 기운이 제일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이건 띠가 아니고요. 오행의 기운이 그렇다는 거니까요. 띠와 또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중심 기운이 목의 기운인 그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풍수의 기운 받는 법은 직접 호수나 또 바다에 나가서 물의 기운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. 또한 휴대폰에 그 자신이 좋아하는 바다라든지 호수 또 물의 사진을 저장해 놓고 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. 특히 살다 보면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의 시기가 된다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중요한 계약이나 또 체결권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또 중요한 어떤 시험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혹은 또 중요한 어떤 사람이나 또 중요한 어떤 일을 계획 잡은 그런 순간에 꼭 이렇게들 해보시기 바라고요. 또 미혼이신 분들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물의 기운을 풍수의 차원에서 좀 수혈받아 놓으면 자신의 목 기운이 아주 왕성해지는데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. 목 기운인 분들은 결국 그 목 기운이 아주 강할 때 그 금전적인 성취운 또 재물복도 크게 성취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일 테니까요. 오행의 중심 기운이 불인 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화, 즉 불인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오행의 중심 기운이 불인 분들은 목으로부터 기운을 받을 때 가장 좋은데요. 이런 때 그 재물복 상승에 제일 좋습니다. 하시는 요령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. 기운을 받는 대상은 물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기운이 필요하니까요. 산이나 숲, 나무에서 그 기운을 받을 때 아주 좋습니다. 풍수의 어떤 배치로 사용할 때는 집에 침엽수는 안 좋다고 했지만은 반대로 이 경우에는 침엽수가 더 좋은데요. 침엽수 그 살림욕 아주 좋죠. 사진을 통한 풍수의 기운도 이런 경우에는 침엽수 또 푸른 침엽수 그림 다운받아 놓으시고 직접 그 숲이나 또 산에 못 갈 때는 간접적으로라도 여러분들께서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. 오행의 중심 기운이 토인 분들은 오행 불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하는데요. 이 경우 그 일광욕과 또 걷기가 또 불의 에너지 충전에 아주 좋습니다. 여자분 같은 경우는 빨간 지갑을 소지하시고요. 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짙은 그 자주색이나 또 밤색 그 지갑을 소지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런 경우에 불의 기운이 또 충전이 되니까요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행의 중심 기운이 금으로 나오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런 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토로부터 기운을 받는 방법인데요. 풍수의 기운으로 그 재물운이나 또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는 직접 흙을 좀 접촉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데요. 예를 들어 위험하지 않는 그런 산책로에서 일정 구간 동안 좀 맨발로 산책을 해본다든지 갯벌도 수분이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토라고 봐야죠. 그래서 갯벌을 좀 맨발 체험 해본다든지 바닷가에서도 결국 모래사장은 결국 물이 아닌 또 토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맨발로 좀 걸어보신다든지 하면 아주 좋고요. 또 손으로 또 도예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오행의 중심 기운이 수, 즉 물인 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행이 물인 분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풍수 전략은 금장신구 추천해드리고요. 그 이유는 금으로부터 에너지를 수혈받을 때 아주 좋기 때문인데요. 특히 그 재물복과 또 금전복을 위해서 가는 금반지 또 구리반지도 되고요. 금빛이 나온다면 같은 의미로 적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유는 금으로부터 에너지를 수혈받을 때 아주 좋기 때문이죠. 특히 그 재물복과 또 금전복을 위해서 이 가는 금반지 한번 사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때 금전운에 초점을 맞춰서 그 풍수의 효과를 보시려면 손가락 중지 손가락에 가운데 손가락에 가는 실반지 한번 착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재물복이 아주 좋은 풍수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의 중심 오행 또 대표 오행 판단하는 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재물복을 상승시키는 그런 풍수 전략으로 참고가 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. 모든 사람은 오행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정 오행만 또 편중된 그런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각기 그 모든 오행을 좀 두루두루 취하시는 그런 또 풍수 전략을 추천해드리는데요. 즉 물의 기운이 중심인 사람도 예를 들어 불의 기운이나 또 금의 기운이 중심인 사람들처럼 각기 그 다양한 또 모든 그 다른 오행에서 에너지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좀 불의 기운을 좀 취해 본다든지 또 다음 주는 좀 물의 기운을 좀 취해 본다든지 또 그 다음 주는 또 토의 기운을 취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. 다만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는 좀 그렇게 균형 잡힌 골고루 여러 그 오행을 취하시더라도
자신이 생각할 때 좀 중요한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그런 시기에는 자신의 대표 오행에 또 가장 좋은 또 그 오행에 좀 집중해 볼 그런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죠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이 내용이 적어도 좀 우리가 풍수의 효과를 통해서 재물복을 좀 상승시키려고 한다면 아주 그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. 또 중요한 어떤 개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영상을 들어주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풍수의 효과 크게 보셔서 또 신축년이 여러분들에게 큰 수확으로 또 결실을 거두는 그런 한 해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서민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또 삶을 한 차원 끌어올려 주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풍수 정보 또 운세 정보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편리하게 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